담임선생님이 알려준 생기부 관리, 학종을 준비하는 생기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류평가를 위해서는 남다르면 궁금해한단 말이죠. 남들은 그냥 당연하게 넘어간 천천히라는 말을 보고, 물론 다른 것들도 잘했겠지만 서울대 합격자는 천천히? 이게 너한테는 천천히지 나한테는 천천히가 아닐 수 있잖아. 내가 생각하는 천천히란 이런 거야 라고 짚고 넘어가는 이런 탐구 태도를 통해서 궁금해지고, 궁금하면은 자세히 살펴보게 되고 물어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궁금하게 만들어야 된다. 뭘 통해서? 생기부 세트를 통해서. 성적은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숫자 말고 문장으로 보여지는 것에 나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면접평가. 면접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 내 생기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기부, 내가 만든 거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3학년 면접 보기 전에 1학년 때부터의 탐구 수행평가를 차곡차곡 모아놓을 것. 이건 제가 나중에 특강 기회가 되면은 면접 특강이나 다른 특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이제 중3 친구들도 있겠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을 텐데 생각해보면 노트북이든 뭐 아이패드든 탐구 수행평가 활동 자료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을 안 해봤다면 지금 이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방학 전에 꼭 수행평가 자료들을 폴더에 모아놓는 준비를 해놓을 것. 나중에 고3 되면 까먹기 때문에. 각종 중요한 생기부 말씀을 드렸고, 달수 생기부란 이런 생기부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렸죠. 아까 진로 활동 부분에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근데 이 다양한 활동이라는 것, 다양한 활동을 한 번에 끝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생기부의 학년 내 연계를 일단 담을 것. 자,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진로가 부정확하거나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은 명확한 목표가 아직은 없더라도 내가 어떤 것을 발전시키고자 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미래 사회를 접어들고 있으니까 AI가 앞으로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건 불보듯 뻔하잖아요. 4차 산업이라는 키워드도 있고 AI라는 키워드도 있고 요즘 챗 GPT도 있고 대왕의 인공지능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내가 탐구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여지면 좋겠다. 일단 첫 번째로 학년 내에서 보여지면 좋겠다. 자, 이 친구는 이 경영학과를 지망하고 희망진로가 마케터였던 친구인데 보시면 영어 원에서는 마케팅 기업에 대한 내용, 한국지리에서도 이제 마케팅과 관련해가지고 관련 컨텐츠, 자율활동에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다. 근데 이제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들어갔지만 진로만 우겨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제 진로 내용을 좀 녹여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했지만 테드라든지 지역 자산에 대한 내용들 또는 자율활동은 이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들었죠. 이런 내용들이 다 교과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교과와 멀어진 진로를 우겨넣는 것이 아니라 교과 역량도 연계를 시키면서 진로에 대한 내용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단톡방에 질문을 달아주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네, 진로를 우겨내는 것이 아니라 교과 역량을 먼저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또 요즘의 어떤 트렌드이기도 하고 정말 실제로 우리 평가위원들이 이제 대학에서 보고자 하는 생활기록부 내용이다. 학년 내 연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학년 내에서도 이렇게 보여줬다면은 그 다음은 학년 간 연계도 담을 수 있도록 이 친구 아까와 똑같은 친구인데요. 1학년 진로활동, 2학년 진로활동, 3학년 진로활동 좀 더 심화된 점진적 발전 양상이라는 말을 썼죠. 일관된 것뿐만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더 나아진 마치 네, 한옥의 답처럼 점진적으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좀 더 압축이 되는 의예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죠. 1학년 때는 이제 생명과학, 생명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면은 2학년 때는 어떤 의학, 생명의학, 의학에 대한 관심, 그리고 3학년 때는 좀 더 깊이 들어서 어떤 과, 안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이렇게 좀 더 좁게 들어가는 과만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느낌보다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학년 내 연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은 학년 간 연계 중요하다. 합격한 생활기록부 이렇다. 구체적으로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사실 다들 아실 법한 내용들이 넘어가 보자면
구체적이다라는 어떤 것이다. 단순히 왼쪽처럼 수행평가 활동을로 땡땡을 함 이게 아니고 뭐 의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주제를 뭐 활용함으로써 뭐뭐를 느낌이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다. 그러면 이제 세특,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기부에 들어가는 세특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 그리고 이제 개세특이 있고, 이제 같이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사항, 행특, 총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활동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이제 빨간색 글씨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주면 좋다.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 과정에서 인성, 학업 역량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개별적인 행동 특성, 활동 실적 등을 위주로 기록을 해야 한다. 요 아래 학교 교육 과정에 의한 공통된 자율활동을 했더라도 희망 진로를 고려해 자신만의 탐구로 발전시킨 내용이 들어가야 함. 자, 이게 뭔 말이냐? 아까 봤었던 세특 예시에서도 있었는데요. 맨 아래 밑줄치 부분이 학급 전체가 동일하게 참여하는 활동 안에서도 개인의 참여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다 같이 들어요. 장애인식 개선, 장애 이해 교육, 뭐 성폭력 예방 교육, 뭐 흡연 예방 교육 같이 듣지만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편한 자세로 특강을 듣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노트 잘 봐가지고 나는 어떠한 그림으로 내 진로를 연계시켜서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듣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이 듣는 활동, 똑같이 듣는 교육에서라도 좀 더 다른 내용을 넣을 수 있게끔 당연한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공통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어주시는 내용 아닌가요? 제가 뭐 다른 거 한다고 해서 달라지나요? 달라진다라는 거. 제가 지금 여기서 딱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똑같이 복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다른 걸 하면은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뭐 쇼츠라든지 뭐 릴스라든지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게 간단하니까 이런 것들이라도 해서 나만의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 추가적으로 임원 활동 경력이 평가에서 중요하게 반영되나요? 임원 활동 우리 애는 반장을 한 번도 못했는데 그러면 이거 불이익이 큰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전교 학생회장 및 학회장과 같은 임원 활동 경험만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동국대의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실제로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담임했었던 반의 친구의 어떤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이 친구는 간단히 말하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메뉴판 우리 친구들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매일의 급식 메뉴를 단톡방에 공유하는 1인 1역할을 맡은 친구였는데 이거는 심지어 이제 2월 달에 그 이제 종업식 전에 겨울방학이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종업식 전에 또 올렸던 것을 저는 캡처를 해온 거예요. 자, 이 학생은 2번이 아니죠. 반장이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세특에 어떻게 썼냐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썼었냐면 타인을 배려하는 착한 심성과 잦은 역할을 분명하게 수행하는 책임감으로 자 이제 밑줄친 부분 학급 내 1인 1역할로 학급 단체 채팅방에 매일의 급식 식단표를 게시하는 역할을 맡은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썼냐면 정말 이 친구가 잘해줬기 때문에 맡게 된 일에 하루도 빠짐없이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은 담임교사를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큰 감동이자 학생의 책임감을 인정하는 사례로 남음. 책임감에 대한 모범 사례로 자주 인용될 때마다 겸손한 모험으로 또한 기감이 됨. 어떤 일을 하든지 속한 공동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이 돋보임. 이거는 이제 출처가 동국대 학종 가이드북이 아니고 제가 이 친구한테 써줬던 담임 시절 행특인데 회장 아니었죠. 총무 아니었고 기획부장, 편집부장 아니었는데 석이 아니었는데 1인 인력할 활동을 열심히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알아봐주는 선생님이 또 계시다면 또는 그것을 선생님께 알아봐 달라고 내가 어필한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문장들도 충분히 써질 수가 있다는 것. 교사 추천서의 역할을 하는 행특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러한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동아리 활동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 교육 과정에서 또는 현 대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선택입니다. 학생의 선택. 선택 과목에서도 그렇고, 고등학교 선택도 그렇고, 동아리 선택도 그렇고, 뭐 개색특에서도 그렇고.
선택이라는 것은 학생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선택을 했느냐라는 것을 세특에도 그렇고 고등학교 생활에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동아리도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마 쭉 읽으셨을 텐데 이러한 내용들을 동아리에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동아리 활동만이 우수한 평가를 받나요?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애는 남자인데요. 의예과는 지망하는데 축구부를 무조건 해야겠대요. 근데 심지어 가위바위보에서 져가지고 축구부를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아유 이제 무조건 의학 동아리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친구가 축구부에 들어감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뽑아내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럴 경우에 저는 어떤 식으로 좀 이제 그 코칭을 했었냐면 수의학과를 지망하는 친구였는데 사람이 축구를 하다가 이제 다쳤어요. 그 경우에 이제 사람의 무릎 관절이 다치는 것을 보면서 슬개골 탈구가 일어나는 이제 반려동물일 경우에는 어떤 메커니즘을 다치게 됐는지, 어떤 치료 과정으로 낫게 됐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이 부분을 심화탐구함. 이게 이제 동아리 세특에 써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동아리가 서예 동아리든 뭐 바둑 동아리든 뭐 축구부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동아리 활동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위바위보가 져서 눈치 게임을 져서 그날 학교를 못 가서 원치 않는 동아리를 갔다고 하더라도 뜻을 가지고 탐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율동아리 미반영에 따른 평가의 변화가 있나요? 자율동아리가 미반영되기 때문에 동아리는 창체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대학종 가이드북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여기 밑줄 친 부분 왼쪽에 동아리에서 농구반보다 심화 수학반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제 연계를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의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역량이 잘 전할 수는 있지만 농구반에서도 뭐 체력적으로 또는 리더십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특히 우리 스포츠에서는 팀워크 정말 중요하잖아요. 팀워크가 아예 드러나지 않는 생기부라면 고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아리 활동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 질문들이 옛날에는 자율 동아리랑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창체 동아리랑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들 물어보곤 한다. 그래서 학생의 창체 동아리를 실제로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거를 2학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3월 달에 동아리가 만들어질 시기에 계획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가장 이제 정확한 것은 그 연도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친구들이라면은 동아리를 만들어서라도 혜택을 또 살려보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이익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주도적으로 만든 동아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활동들이 좀 이제 유의미하게 동아리 활동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썼던 내용인데 동아리를 만든 학생은 동아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세특이 거의 들어갑니다. 동아리를 만드는 것을 주도하고 활동을 심화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통해 이 친구의 협동 능력과 리더십이 돋보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동아리를 만듦으로써 초대 회장 어떤 그런 명예도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아리를 만드는 것도 주도적인 친구들이라면 생각해 봄직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 활동 700자인 만큼 가장 중요한데 빨간 글씨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주체적인 탐구지, 소질, 적성, 자기주도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이다. 다른 것들은 500자는 이것은 700자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영역과 연결지어 확장시킬 수 있다. 괜히 700자가 아니다. 진로 활동은 1학년부터 꾸준히 동일한 전공에 맞추어서 해야 하나요? 사실 고3에 대해서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고 저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물론 탐구를 하고 찾아보는 노력을 분명히 했더라면 좋았겠죠. 1학년 때부터 꾸준한 전공이 아니더라도 이제 꿈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나 한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학년 때 꿈하고 2학년 때 꿈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대다수는 많은 친구들은 내가 높이 봤는데 그만큼의 성적이 안 나오니까 성적을
성적에 맞춰서 꿈도 낮추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렇게 꿈이 바뀌는 상황이라면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꿈이 바뀌었다라는 어떤 이 A 진로와 B 진로 간의 연결고리를 세특에서 생기부에서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면접의 기회가 뜨면 면접에서 얘기를 해주겠지만 면접의 기회조차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A에서 B로 이제 진로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중요성을 느껴서 또는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추가적으로 생겨서 바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넓은 영역의 관심사가 보다 명확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뭐처럼 하노이의 탑처럼 점점 심화되고 점점 고층 명확해지는 분명해지는 진로 활동을 또는 생기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과목별 500자인 세분의 특기사항은 수업 참여도, 성실성, 발전 가능성,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 등을 보여주는 항목이고, 그래서 관찰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또 독후감, 수행평가 산출물, 뭐 자기평가서, 동료평가서 등 선생님의 관찰 내용 말고도 내가 제출한 자료들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재 안 되는 것들, 넣기 쉽지만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기대 불가사항,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기대 불가사항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다. 하나만 더. 자, 2024학년도 대입부터 이제 독서활동 상황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독서활동 상황이 미반영되는 상황에서 그럼 뭐 이제 더 이상 책 안 읽어도 되나? 이게 아니고 아시는 내용들이지만은 중요하니까 정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독서 관련 내용을 각 과목 세특에 뭐 진로 활동에 녹여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책 이름과 작가 이름만 독서 활동 상황에 넣으면 내가 이 책을 넣었다라는 게 티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책 이름과 작가만 넣는 게 아니고 세특에 넣는 거기 때문에 전후에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라든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심화 탐구, 추가 연계 탐구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책을 읽었다 해서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책 내용과 관련된 어떤 심화 탐구라든지 계기, 그 주변 사이드, 스테이크가 책이라고 한다면 옆에 포테이토, 이런 사이드 디시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들이 같이 세특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어디에? 세특에. 이제 불가사항 말씀드렸고, 자, 개세특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뭔가요?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고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 위에 정보 보면은 정보 땡땡한 것들 과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이 아래 융합 프로젝트하고는 땡땡 없이 이렇게 융합 프로젝트 또는 뭐 수업량 유예나 기간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과목 없이 써지는 세특들이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특목고는 다 아는 비밀무기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지금은 이제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500자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신청을 하고 들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쓰고 싶다, 담임쌤이 쓰고 싶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수업량 유연한 기간 또는 뭐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화 교육과정 이런 명목으로 연초에 학교 교육과정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어야 쓸 수 있는 특기사항이에요.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이제 생기부 기재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제가 이따가 이 개세특과 관련된 가정통신문도 보여드릴 건데요. 가정통신문에서 이번만 나 이거 해본 적 있어.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행특은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을 종합적으로 기재하는 항목이고 교사 추천서 역할을 한다.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항목. 분명히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됐지만 여전히 세특에서 교사 추천서의 역할을 하는 행특이 남아있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천서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한양대 학종 가이드북의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이건 이제 제가 실제로 행특을 쓴 항목인데 아까의 행특과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우리 친구들도 이 못지않게 좋은 행특을 분명히 쓸 테니까 이런 예시 있다고 참고만 하시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 외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행특을 썼다. 제가 이제 행특을 좀 많이 가져온 이유가 과세특이라든지 이제 탐구 내용들은 그 학생의 어떤 노력이 더 담겨 있는데 행특은 그 학생의 노력을 선생님이 주관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편하게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이제
행특을 이렇게 쓰듯이 과세특이나 기세특, 창제 세특도 좀 더 깊이 있게 그런 탐구 내용을 잘 담아서 써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종 성공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어떤 탐구, 어떤 특강이든 꼭 넣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내신, 호기심, 적극성. 탐구, 어떤 세특,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신이 공부를 열심히 한 건데 내신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성적 중요하고 우리 애는 조금 말수가 적어서 또는 소극적이어서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정말 잘못된 거라든지 문제가 가는 건 정말로 아니죠. 다들 예쁘고 소중한 친구들이지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학종이라는 대입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한 반 25명에서 30명 된 친구들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 또는 이제 세특을 쓸 때, 이제 많은 학생들과 함께 세특을 써야 할 때, 많은 학생들이랑 세특을 써야 될 때, 어,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기억에 남는 친구, 이런 게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예쁜 친구, 잘생긴 친구 기억이 나는 게 아니고 좀 더 손을 많이 들었던 친구, 좀 더 교무실에 와가지고 꼬치꼬치 문제를 캠고 갔던 그런 친구들이 좀 더 인상에 남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호기심, 내가 A에서 찾아볼 거라는 호기심. 예를 들어 기말 끝나고 영화 보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선생님 저 A에서 찾아봤는데 저 이거 좀 발표 좀 해도 될까요? 라고 내가 먼저 말할 수 있는 적극성. 내신, 호기심, 적극성. 우리 친구는 뭐 당연한 얘기네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꼭 가지고 학교에서 선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이에요. 세품격 컨설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시간제 대입 컨설팅, 탐구제 컨설팅, 학습 솔루션, 면접 컨설팅, 학기말 파이널 세트, 관련 컨설팅까지 다양한 컨설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약 방법으로는 네이버에 관우쌤이나 세품교를 검색하셔서 프로그램별 상세 정보를 보고 바로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골라 예약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고민되신다면 고정 댓글에 컨설팅 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소중한 우리 학생을 만나기 위해 학교, 학원, 과외 컨설팅까지 다양한 교육 환경을 거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그 믿음에 부응하는 컨설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껏 세품교와 함께한 수많은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세품교가 운영하는 플랫폼 모음 사이트를 소개해드릴게요. 네이버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단톡방까지 한 번에 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대입 성공, 행복한 공부, 목표가 있는 학교 생활, 학교 밖 담임쌤 관우쌤이 돕겠습니다.